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이전부터 점점 진행 중이었지만 현재 다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결혼의 종말 싱글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결혼이라는 당연하게 여겨오는 제도가 끝으로 가는 세상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1인 가구 수는 804만을 돌파했죠. 전체 가구의 36.1%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20대야 아직 결혼을 생각할 시기가 아닌 시대가 되었으니 많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모든 연령대에서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즉 이건 하나의 현상이자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 1인 가구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혼 비율은 2000년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었고 25에서 29세 미혼율은 87%를 넘어섰죠. 한국만 이럴까요? 한국은 오히려 후발주자입니다.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빠르게 수치를 따라잡거나 역전하기는 했지만 이미 다른 국가들은 진행 중이었고 지금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미국의 경우에도 25에서 34세 남성의 50%가 미혼이며 여성의 41%가 미혼입니다. 50년 전과 비교해서 2배로 높아진 수치죠. 유럽 국가들도 더하면 더했지 비슷한 수준이고 일본도 대만도 중국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평생 미혼 인구 비율이 남성은 30%, 여성은 2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상승 추세대로 계속 간다면 일본 남성의 3분의 1은 평생 미혼으로 남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죠. 스웨덴의 경우는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싱글 인구는 최소 1억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죠. 1인 가구야 늘어날 수도 있죠. 사회 진입이 늦어졌기에 결혼도 늦어지고 이혼도 늘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의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단순히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났다가 아니라 이런저런 상황과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이 선택의 의미는 비혼주의자니 뭐니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가 결혼이라는 선택지가 더 이상 과거처럼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국가마다 상황도 문화도 다르기에 이유도 국가마다 다르게 분석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뿐 1인 가구의 증가, 미혼 비율의 증가를 근본적으로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변화가 만든 삶의 형태의 재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말이 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데 그냥 지금 결혼 정년기인 세대를 싱글 세대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 세대부터 급격하게 삶의 방식이, 사회 구성이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스탠다드가 되었고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 중 하나인 결혼이라는 제도가 끝으로 가는, 결혼이 존재하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이유죠. 그럼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일단 결혼이라는 게 뭘까요? 결혼은 혼자 살았으면 있지도 않았을 문제들을 둘이서 해결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네요. 막스 베버는 결혼을 고도의 사회학적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사실 결혼은 사랑만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애초에 낭만적인 사랑에 기반한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최근의 발명품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결혼의 형태를 가진 것은 철저하게 경제적인, 정치적인 모습을 보였죠. 과거 농경 사회에서의 결혼은 노동력 확보와 재산 상속의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은 노동력이었고 결혼은 두 가문의 자원을 결합하는 것이기도 했죠. 귀족들에게 결혼은 영토를 확장하고 정치적 동맹을 맺는 수단이었습니다. 왕실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얼굴도 안 보고 몇 번 안 만나보고 결혼해서 어쩌다 잘 맞아서 서로 행복하게 잘 사는 경우도 있었지만요. 우리나라도 당장 조선시대만 생각해도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죠. 농경사회에서는 노동력을 생산해내는 게, 사람을 늘려서 농사를 짓는 게 삶이자 살림을 꾸리는데 핵심이었기에 반대로 결혼을 못하거나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하면 요즘 말로 1인분을 못하는 셈이었습니다. 남자아이가 선호되던 이유도 노동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했죠. 동시에 결혼은 생존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혼자서 산다는 것은 노동력의 상실이었으니 빈곤으로 가는 급행열차였으니까요.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가 산업화되기 전인 20세기 초반만 봐도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의 비율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10%도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한쪽이 먼저 떠나거나 젊은 층에서는 사고나 병으로 사별한 게 대부분이었고요. 주변에서 걱정이 아니라 대놓고 압박하고 중매와 맞선을 돌렸기에 안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죠. 진짜 크게 하자가 있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면 결혼은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결혼의 의미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농경 중심의 사회에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진 시점이죠. 생계수단이 공동체 농업에서 임금 노동으로
바뀌면서 젊은 층은 더 이상 부모의 재산에 농토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이 말은 성인이 된 시점에서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졌음을 뜻했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없다고 해도 농경 사회였다면 노동력이 필요하니 결혼이 필수였지만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가 되어버린 세계에서는 반대였죠. 누구누구 네 집 아들 딸로 불렸던 사람들은 이제 도시에서 온전한 개인으로 새롭게 탄생했고 고독과 관계의 단절, 우울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시대 흐름을 막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 흐름에 기름을 부은 게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여성의 지위 변화였죠. 농경사회에서는 노동력이라는 게 주로 힘든 일에 힘을 써야 하는 일이 대부분이었기에 여성의 노동력이 높게 처지지 않았지만 산업화와 도시화가 된 시점에서 위험하고 힘을 많이 써야 하는 일들, 흔히 블루칼라라고 불리는 직업들을 제외하면 여성의 노동력도 충분히 같이 있어졌거든요. 2차 세계대전 동안 전쟁에 나간 남성들의 빈자리, 일자리를 여성들의 노동력으로 채웠기에 이미 전쟁 동안 패러다임은 변해 있었습니다. 국가도 여성의 노동을 적극 장려했죠.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미국이 새로 개편한 경제 질서인 대자유무역의 시대가 열리면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는데 인구의 절반이 신흥 국가보다는 인구 전체가 일할 수 있는 국가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는 특히 서구는 경제 호황을 맞이했고 새로운 시대에 맞춰 여성들의 교육 수준도 사회 진출도 높아지고 늘어났습니다. 여기다 1960년대 피임약이 보급되면서 성관계가 임신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면서 즉 출산의 선택권이 생기면서 개인의 자아실현과 자유가 전통적인 가족의 의무보다 중요해지는 가치관의 대전환이 일어났죠. 사회학에서는 이걸 제2차 인구 통계학적 이행 SDT라고 부릅니다. 선진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인구학적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내용을 보면 우리와 친숙한 것들이죠. 선진 산업사회가 되면 출산율이 2.1 이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초혼 연령이 상승하고 혼인율이 감소하고 결혼의 동거 비율이 증가하고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양에서 SDT가 시작된 시점은 50에서 60년대라고 보고 있죠. 실제로 정확히 1960년대부터 1인 가구의 증가가 뚜렷해졌고요. 결국 이때까지의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개인이 가족 없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냐 아니냐죠. 산업화는 개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여권 신장은 여성도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이 시점에서 결혼은 필수 요소에서 모두가 꼭 결혼해야 할 필요 없다로 선택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선택지가 되었다는 말은 반대로 결혼에 메리트가 없으면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럼 결혼은 왜 안 사라졌을까요? 메리트가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아닌 나로 개인으로 살게 된 시점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좋냐, 내가 편안하냐, 내가 만족하냐, 내가 행복하냐. 사랑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게 되는 순간이었죠. 과거에도 사랑에 기반한 결혼이라는 게 있었고 요소 중 하나였지만 처음에 나왔듯 과거에는 사랑보다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유가 주였습니다. 하지만 자립이 가능해지면서 내가 혼자 벌어먹고 살 수 있게 되면서 계급도 사라지면서 사랑이, 로맨스가 요소 중 하나에서 메인으로 부상하게 되었죠. 하지만 또 메인이 로맨스일 뿐 다른 메리트들도 있었기에 결혼이라는 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상대방의 집안이, 재산이 메리트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대두된 개인의 고독감과 외로움의 해결책이기도 했죠. 결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여서 둘이서 함께 가게를 꾸린다는 게 일반적으로 가장 큰 메리트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혼자보다 둘이 사는 게 비용은 줄어들고 수입은 커졌거든요. 사회가 제시한 단계들,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더 좋은 집 혹은 목표를 위해 달리는데 결혼은 메리트로 작용했습니다. 그럼 지금 세대가 싱글 세대로 불리는 이유도 급격하게 혼자서 사는 사람이 많아진 이유도 설명되죠. 서구 사회에서 먼저 발생했던 제2차 인구 통계학적 이행이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퍼졌기 때문이죠.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런 결과들을 과거 가족 개념과 삶의 방식을 해체한 건 알겠는데 왜 또 지금 결혼이라는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고 어쩌면 결혼이라는 제도가 종말을 맞이할지도 모른다고 말하냐. 계속 진행되던 건데 왜 하필 지금이 싱글 세대냐. 지금이 또 한 번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회뿐만 아니라 기술부터 시작해 모든 게 변화하는 변곡점에 있기 때문이죠. 결혼이라는 제도가 아예 종말할지는 예언자도 아니고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10년 전에 생각했던 결혼 가족이라는 개념은 10년 뒤에 봤을 때 많이 변해 있거나 사라졌을 겁니다. 결혼의 메리트가 과거보다 점점 더 없어지고 있기에 변화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을 테니까요. 얼마 전 영상인 허무주의와 사다리가 사라졌다라는 영상에서 말했듯 현재 사회는 단계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하기가 힘든 수준으로 말이죠. 여기다 과거 돈을 모으고 집을
집을 사는데 결혼이 오히려 메리트로 작용했다면 지금은 아니고요. 결혼 비용 때문에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는 말까지 나오니까요. 그럼 로맨스는 사실 사랑은 내 결혼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의 개념들이 무너지면 결혼 가족이라는 것을 재정의하지 않는 이상 유지가 안 된다는 말이죠. 사회적 시선마저도 혼자 사는 게 전혀 아예 흠이 아닌 게 되었고 나로 개인으로 사는 게 익숙해지면서 과거와 비교해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감정적, 육체적으로 더 힘들게 되었고요. 그럼 해결법이 존재할까요? 해결법이야 뭐 사회적으로 결혼이 혼자 사는 것보다 메리트가 높게 만드는 건데 굳이 해결을 안 해도 됩니다. 애초에 문제가 아닌데 해결법을 제시하는 것도 좀 그렇죠. 쭉 보셨다면 과거 공동체, 가족 단위에서 핵가족으로 개인 단위로의 삶으로 내가 가장 중요한 단위로 바뀌는 과정은 개인들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결국 큰 흐름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결혼이 사라지든 결혼을 선택하든 뭐든 기술이 시대가 변화하면 분석하고 따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 테죠. 그 안에서 부작용이 일어나면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요. 기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변곡점에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서 있기에 뭐 별 수 있나요? 그냥 받아들여야죠. 10년 뒤, 20년 뒤 바뀐 삶의 방식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결혼의 종말 싱글 세대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